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영어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초딩 영어, 기초 회화, 여행 갔을 때 많이 사시죠? 공항에서 여행 회화. 언제까지 기초 회화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야나도 까는 건 아니고, 원래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플랫폼, 이런 비즈니스, 이런 데 가입하셔서 공부하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10년, 20년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여전히 매년 초딩 영어, 기초 회화, 공항에서 여행 회화 책을 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구정이 좀 지나지 않았죠? 보통은 1월 1일날 신년, 양력 신년 계획을 또 세우고 실패를 하죠. 작심삼일이라도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달 반 뒤에 또 부정이니까 새해 결심을 또 세웁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또 새해 결심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담배, 금연. 금주도 있긴 하던데 금주는 많진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 금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늘 많이 나오는 게 독서, 그 다음에 영어 공부. 꼭 나올 겁니다. 영어 공부는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한 70%, 80% 영어 공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근데 영어 공부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도 정말 많죠. 또 이 두 분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3개월 만에 영어 된다라고 하는 분들, 제가 정말 영어 학습법 서적도 정말 많이 봤었고, 영어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저 순수 공부파. 해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짓말이고, 여행을 갔었죠, 여행을 해봤자 일주일이죠.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이 정도였고, 실제로 뭐,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이런 형태로 장기간 체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몇 개월 이상. 해봤자 최대 체류가 10일? 유럽 여행이죠. 그것도 영어권도 아니고, 유럽 여행 갔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이전에 안 속겠죠? 근데 사람이 다 속습니다. 저도 심지어 영어 공부 그렇게 10년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책들 끌려요. 마케팅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게 끌리는 게, 그래,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야?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런 느낌이죠. 속아보자가 라는 게 아니고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런 거. 궁금해서. 호기심이죠. 그러면서, 덜컥 사게 되는 게 역시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영어는 3개월 만에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친구들하고 지인들한테 심지어 제가 입사를 할 때 아마 자기 소개서에도 마이 레주메에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학습법을 다 봤다. 제가 how to 실제로 영어 자체를 공부를 하기보다는 뭔가 학습법을 옛날부터 좀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는 how to,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지금은 그것을 해요. just do it 하거든요. it을 하는데 예전에는 just do, how to do it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할까? how to do it을 했어요. it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근데 방법론이 없는 것도 비효과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어본 선배들한테 그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좋은 멘토이긴 한데 책도 저자들만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우리도 유튜브 채널 들어보면 주식 투자도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해라, 어떤 사람은 단타 해라, 어떤 사람은 스캐핑 해라. 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저평가된 주를 사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장주를 사야 된다 라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어떤 사람 ETF를 그냥 사라, 퀵퀵을 사야 된다,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지인 멘토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정말 많은 영어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해서 영어 공부 정말 질리게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 질리게 하우투로 했다가 하우투로 한 7, 8년을 헤맸다가 영어 공부 자체를 한 4, 5년을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쉬지 않고. 회사에서 업무도 영어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 것도 배경이기도 하고, 한글 책 아예 안 보고 주말에 영어 소설 무조건 영어 소설 읽고, 출퇴근 시간에도 영어 책 읽고, 주말에는 인강 듣고, 또 스터디 카페 영어 스터디 가서 회화 스터디 하고, 영어로 영화 보고 나서 영어로 리뷰 남기고, 블로그 글도 영어로 썼어요. 뭐 외국인이 한번 찾아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주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많은 영어 학습법을 봤는데 정말 그 중에 돌고 돌아서 지금에 와서 10년이 훌쩍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이 책이 최고, 야, 이 책의 가르침이 최고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옛날부터 최고였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도 정말 좋은 학습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01년. 정말 20년 전에 나왔죠. 제가 20년 전에 책을 봤어요. 20년 전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좀 봤겠네요. 이 책을 봤었는데, 와, 놀랬어요. 와, 이 책은 근데 문성업 영어 제목을 보면은 아마 재판됐을 거예요. 이 책은 영어 양장수 제가 없어 보이죠. 표지 디자인도 뭐 이해를 해주세요. 2001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세련되지 못한 책 표지처럼 보이는데, 제목도 약장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이분은 언어 습득, 영어 습득에 대한 언어학 전문가입니다. 언어학 전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영어 습득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 제가 영어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말했던 뒤에 개념이 나오거든요. 영어 습득을 위한 세 가지 정말 기본적인 개념에 되게 혹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방법을 좀 써봤었는데 실패했겠죠. 실패했으니까 지금 돌아왔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이 세 가지 근데 방법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그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블로그를 개설했대요. 2018년도에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영어 약장수를 치시면 나와요. 이분의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이분의 책 내용이 여기 블로그에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잠깐 봤었는데. 그래서 제 영상 듣고 이분의 블로그를 방문해가지고 이분의 반복론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정말 제가 영어 학습법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정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블로그에서 뭘 얘기하냐, 제가 키워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거였어요. 딱 세 가지. 언어 습득의 세 가지 요소가 CI, PS, MI. 제 머릿속에는 MI 하나 있었어요. Meaningful Interaction. 그래서 MI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께 나오더라고요. 영어 습득, MI. 이렇게 찾으니까 이분 거를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영어 약장수라는 것도 잊어버렸었는데 찾았는데, 결론은 세 가지가 이제 이분 블로그에 가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개념 설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I는 Comprehension Input이면, 우리가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많이 읽어야 된다. 자기가 70% 이해할 수 있는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놓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쉬운 영어를 많이 듣고, 우리가 VOA라고 하죠. Voice of America. 엄청 러너를 위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거 엄청 천천히, 뭐, President Trump said that 이렇게 읽어줘요. 그런 걸 많이 들어야 오히려 영어 실력이, 언어가 습득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Comprehension Input이에요. 그리고 뭐 타임즈나 파이낸스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읽지 말고, 이런 거 읽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실패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Comprehension Input이 이해가 너무 안 돼. 단어를 찾다가 다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습득이 일단 안 됐다.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비교하면, 엄마가 밥 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또박또박.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밥을 계속 들어요. 그럼 밥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돼요. 얘랑 그 밥이라는 언어랑 실제로 밥이 나오는 거, 맘마 이거랑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 전문가니까 아이들을 관찰해 봤는데 private PS, private speech라는데요. 뭐냐면 맘마, 엄마 이렇게 혼자 좀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나한테 유용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린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엄마한테 내뱉는 거죠. 엄마 밥 짧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밥 줄까? 얘기해요. 그게 meaningful interaction. 그게 발전해 가면서 나중에는 엄마 밥 줘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밥 줄게 라고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비원어민끼리 우리가 프리토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원어민끼리 우리 한국인끼리 영어 하면 늘어? 야, 늘까? 절대 안 늘지. 근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틀려도 언어가 습득된다 라고 봐요. 너무 약간 근데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뭐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안 믿죠. 안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 갖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이 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방법을 알았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똑같죠. 자기계발서 딱 읽고 나서 명상하세요. 아침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화관을 외치세요. 하면 이 세 가지 하루에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화관 거울 보고 난 할 수 있다. 난 성공한다.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쳐요. 네. 하나씩 해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영어 학습법을 엄청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제 엄청난 경험을 했으니까 영어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영어 공부를 되게 5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하다가 또 5년간 4년 동안 17, 18, 19, 20 4년 동안 안 했어요. 4년 동안 안 하니까 솔직히 많이 퇴화됐거든요. 솔직히 인정.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한국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있잖아요. 거기 졸업하신 분이신데, 이건 뭐 홍보입니다. 홍보 엄청 좋아요. 이분이 구독자는 적은데 그 여성 팬들이 있거든요. 이분한테 영향 많이 받았죠. 제가 늘 말씀드린 이분하고 대주족장님도 통번역제 똑같이 아마 동기인가? 하여튼 선후배인가 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네오퀘스트라는 그 회사도 차려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두 분은 그렇게 이렇게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사이시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대주족장님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분도 얘기를 좀 가끔 이분 묻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는 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6개월 전에 썼죠. 통역대학원 출신 강사 추천 영어신문 끝판왕은 여기 있잖아요. 저는 뭐뭐를 추천합니다. 이미 제가 답을 알려주셨죠. 네, 이분이 이 영상에서 6분짜리에서 뉴욕타임즈를 추천해요. 나 직장인인데요. 딱 신문을 딱 하나 영어 영자신문 하나 읽고 싶은데 어떤 신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뉴욕타임즈가 그래도 제일 좋다. 정갈한 언어, 정제된 영어, 표현도 좋고 단어도 좋고 너무 어렵지도, 우리가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어렵지도 그것도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의 그 레벨로 해서 정말 문장이 정말 알차게 잘 고급지다 라고 해서 제가 뉴욕타임즈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맞네. 오케이. 5년 만이죠. 4년이 흘렀고 5년 만에 영어를 너무 이제 손 놓고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업무도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업무도 바뀌게 되니까 업무적으로 영어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4년 5년을 제가 미친듯이 주말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지도 않고 주말 내내 영어 공부만 했었는데 5년을 영어 공부를 미친듯이 했는데 just do it을 했었는데 영어 실력이 잘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어 재능이 없나? 여기서 이제 제 회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4년이 흘렀잖아요. 4년 만에 다시 영어가 조금 완전 업무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사내 인하우스 통번역사랑 좀 친해서 사내 메신저로 옛날에 4, 5년 전에 영어 채팅을 엄청 했거든요. 그 예전에 실력이 엄청 늘었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아까 뭐 영어 블로그에 제가 영어로 그 영화 리뷰 쓰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확 썼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구글링 해야 돼. 이 단어 맞나? 이 표현 맞나? 찾아보고 양 따옴표 붙이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찾아가 보고 넘겨요. 그렇게 해서 또 어렵게 넘겼는데 통번역사분이 그 쪽지가 왔어요. 실력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저는 당시에 영어 좀 안 되는 거,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거죠. 멈춰버렸는데 실은 그 당시가 엄청나게 많이 업이 된 상태였는데 제 스스로 영어에 손을 놓겠다면서 더 다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정진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실력은 어마어마했을 거겠죠. 바텀업식으로 어마어마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말라.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 그 채널을 보면 주식 영상도 많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도 이런 거 찾아봐요. 종목. 근데 생각보다 뉴욕타임즈가 전문적인 경제신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욘드 미트도 저는 정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욘드 미트도 정말 관심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긴 올랐는데 뭐 요새 제가 가치주 투자에서 성장 투자로 좀 관점 바꿨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주식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욘드 미트를 찾았어요. 비욘드 미트가 이제 상장 막 했었을 때의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 4월 22일 날 나온 글이죠. San Francisco Beyond Meat revealed details on Monday for its planned Wall Street debut in what will be a test for businesses that won't replace meat with plant-based alternatives. 이렇게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데뷔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밝혔다. 거기서는 그 데뷔는 뭐냐라고 하면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 기반의 어떤 대체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일종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The company said in a regulatory filing that it hoped to begin selling stock at a price,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at would value the startup at about $1.2 billion, slightly less than what it was worth in its most recent private investment round. The shares will be sold on the Nasdaq exchange. in a regulatory filing이랑 어떤 보고서가 있나봐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돼, 이런 거는. 그 비욘드 미트는 어떤 보고서에서 이게 주식이 팔리기를 희망한다. 어떤 가격에서.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대다수의 기업들보다는 약간 좀 작은 금액인 것 같다. 근데 이 주식은 나스닥에서 팔릴 예정이다. 이런 거죠. Beyond Meat is smaller than the most high-tech companies that has been going public this year. 그러니까 2019년이겠죠. 올해 약간 상장됐던 하이테크 주식의 대다수보다는 좀 그런 회사들보다는 좀 작은 편이다 라고 했고, but it has one thing in common with many of them. 근데 딱 하나 얘네들 공통점이 있대요. It's losing money.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돈을 잃고 있다. 적자 기업이다 영어가 되게 어려워서 losing money로 가장 쉽게 표현했죠.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 다요. 더 읽어드리게 머릿속에 남는 표현이 있나요? Reveal details, replace meat with plant-based alternatives. 사실 별로 없죠. 왜 없을까요?
일단은 정보가 너무 많고 생소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미트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정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버벅거리지만 regularly filing에서 일단 주춤거리고, 구문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in what, 우리가 영어를 좀 한다는 게 물론 독해도 잘하고 싶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뭘 잘하고 싶죠? 나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 좀 하고 싶어. 여행 갔는데 네이티브 스피커는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아니면 회의 들어왔는데 뭐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어. 뭐 있잖아요. 물론 프로페셔널하게 회의를 주관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수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초등 영어에서 언제까지 뭐 How are you doing? 뭐 Good morning 이런 인사 말고 How can I get to the 뭐 subway station 이런 거 말고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이런 거 말고 이런 기초 회화에 다 있는 표현이죠.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조금은 수준 있는 영어를 좀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좀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좀 자연스럽게 꺼내보고 싶다. 이 정도 수준? 근데 되게 어려운 수준인 거 아시죠? 근데 일단은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이 머릿속에 남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일단 정보성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는데 시간, 에너지 너무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구문이 어렵다. 세 번째는 단어도 어렵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뉴욕타임즈 참 좋긴 한데 실력이 좀 어려워요. 게다가 제가 좀 요새 약간 세계 문학 작품을 좀 꽂혔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을 좀 꽂혔는데 아나 카레니나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를 원래 한글판을 읽어보려다가 뭐 이양지사 올해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도 New Year's Resolution 새해 다짐이 영어 공부인데 이양지사 영어 공부하는 거 뭐 톨스토이 작품 정도 하나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로 이것도 번역된 거죠. 번역된 영어 원서를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을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구리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옮겨봤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첫 문장이 엄청나게 유명한 문장이죠. All happy families resemble one another, but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되게 서로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불행한 또 가정들은 또 그만의 방식으로 불행하다라는 표현이죠. Everything was upset in the Oblonsky's house. 모든 게 너무 뒤집혔어. 오블론스키가 이제 주인공이 같아요. 집에서 모든 게 뒤집었어. upset이죠.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The wife had discovered an intrigue between her husband and their former French governess and declared that she would not continue to live under the same roof with him. This stage of the things has now lasted for 3 days, and not only the husband and wife, but the rest of the family and the whole household suffered from it. 너무 한꺼번에 읽어서 좀 그런데 두 번째 읽어주면 the wife가 발견했어요. 인트리기트도 좋아. 이거 좀 단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former French 그들의 바로 이전에 프랑스 아마 가정부일 거예요. 거운니스도 찾아봐야 돼요. 사이에 인트리기트 아마 그런 뭐 바람피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대요. 알아냈다. Discovered on interrogate. 그 다음에 declared 선언했어요. 선언하다. She would not under the same roof 같은 지붕 아래서 우리말 같죠?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의 스테이지 단계가 지금 계속해서 3일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last for 3 days. 그리고 not only but also 구문이죠. also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뿐만 아니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리고 전체 가게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suffer from. 지금 고통받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뭐가 기억나나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resemble one another 기억이 좀 날 거고 upset 좀 기억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그 불륜 관계를 알아낸다. discover an interrogate 라는 표현도 기억이 날 거고 그 다음 live under the same roof 또 좀 기억이 날 거고 last for 3 days 또 기억이 날 거고
suffer from 또 기억이 났겠지만 까고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지. 이거는 그나마 새로운 정보. 아까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비욘드 미트가 나스닥에 상당하고 이런 거 다 아예 모르는 건데 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어떤 어색한 미지의 정보, 새로운 지식 차원의 정보를 습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소설을 그래도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소설을 읽기를 많이 추천하죠.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읽을 뿐만 아니고 여기 따옴표 안에는 대화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체까지 익힐 수 있다라고 소설을 많이 추천해요. 근데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 문제가 뭐냐,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꽤나 있죠. 인트로기트나 거버니스라든지, 그래 또 이제 러시아 근대의 소설을 배경으로 그린, 당연히 그 시대를 그린 거기 때문에 토스토이 작품은 더 옛날 200년? 3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지금의 현재하고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under the same roof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나? 라는 이런 고민들도 쓰고, 쓰긴 쓰겠죠. 근데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딱히 좀 그래, 아까 뉴욕타임즈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딱히 내 마음속에 뭐 확 와닿거나 이렇게 표현했어? 이런 거 별로 없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딱히 뉴욕타임보다는 쉬운데 딱히 뭐 내가 평상시에 이거 쓸 것 같다라는 표현을 딱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거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랑 안나 까레니나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들어서 영어 공부 했었는데 요새는 뭐 뉴욕타임즈 한번 아니 뭐 10분 20분 읽고 안나 까레니나라도 한 20분 한 페이지 정도 읽고,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뭐 1시간도 안 하는데 당연히 시간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도그 다이어리라고, 이걸 제가 한창 영어 공부할 때 4, 5년 전에 사놓은 책이에요. 근데 안 읽었죠. 워낙 제가 그때는 이런 책들을 많이 사다 나가서 딱 봐도 여자아이의 그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좀 흥미가 안 간 것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뭐 안나 까레니나가 잘 안 읽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펼쳐봤어요. 그러면서 이 문장들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좀 보이나요? 너무 쉽나요? 실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Oh my god, I just had the most horrific nightmare. The worst in my entire life. I'm so freaked out that I can barely write this. Me freaking out.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I'm having cold sweats. My heart is pounding. And my brain is numb with such intense anguish. It feels like it's about to explode. 되게 이제 영어로 직접 타자를 쳐봤습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너무 쉽죠? 와우, my entire life. 대충 무슨 말인지 그냥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악몽을 꾸다가 영어로 뭘까요? 식은땀은요? 식은땀을 흘리다는 영어로 뭘까요? 머리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이 영어로 뭘까요? 이거 실제로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나요? 방금 읽어드렸기 때문에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묻는 걸 듣고 한번 Oh my god, I just had the most horrific nightmare. The worst in my entire life. I'm so freaked out I can barely write this. I'm having cold sweats. My heart is pounding and my brain is numb with such intense anguish. It feels like it's about to explode. 어때요? 다시 묻겠습니다. 악몽 꾸다가 영어는 뭐죠? 식은땀은요? 식은땀을 흘리다는 영어로 뭘까요?
머리 터져버릴 것 같은데 영어로 뭐 느낌 오시죠? 제가 지금 안 보고 앞에 걸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제가 악몽보다 영어로 볼까? have a nightmare라고 하는 거 참 끔찍. 악몽이가 have a bad dreams, bad dream을 해야 되고 night 악몽 강조하려면 have a nightmare 강조하려면 have a horrific nightmare. 식은땀은 뭐죠? cold sweats라고 했죠. 식은땀 흘리다? have를 썼네. 흘리다는 표현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have로도 가능하네. have 그러니까 그 흘리다라는 표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have를 쓰면 돼요. I'm having cold sweats.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 터져버릴 것 같은데? It feels like 이 핵심이 이거였어요. It's about explode. My brain is about 뭐뭐 할 것 같아. 막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is about to explode. My brain is exploding 하면은 터져버린 거죠. 터질 것 같아 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 터질 것 같은데 it feels like 이 표현들, 이런 감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되게 쉽죠.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그러네. 내가 4, 5년 전에 영어 엄청나 폭발적으로 많이 들었을 때 아까 인하우스 통역사랑 사내 메신저로 영어 채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수준까지 도달했던 것은 내가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윈피키드라는 Diary of a Wimpy Kid라는 이 책이 똑같이 남자아이의 다이어리예요.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doesn't have that I'm not exactly the fastest test taker. In third grade, 3학년이라는 표현 in third grade를 쓰는 거는 I had a teacher named Mrs. Sinclair who taught us all these great tricks for remembering multiplication facts. 3학년 때 나는 싱클레어 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표현 어떻게 하죠? There is Mr. Sinclair 가능하지 않나? 가능하겠죠?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have 동사 쓰는구나. 감식하는 거. I had a teacher. 근데 이름이 named Mr. Sneaker 라고 했고 그 사람 뭐 있냐? 라고 이제 뒤에 수식했죠. Who taught us all these great tricks. 어떤 이런 우리한테 이런 그 장꾀들을 알려주는데 뭐냐면 알려주죠. 그 다음에 But they seriously slowed me down.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에 earlier this year. earlier가 되면은 later this year. 또 되겠구나. 이런 감들. 반대. We had the math teacher name 똑같이 써죠. 우리 Mr. Spark. Mr. Spark란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할 때도 we had a math teacher named Mr. Spark. 근데 그 사람 또 설명해. Who used to 자주 뭐 하거나 뭐 습관처럼 이렇게 했어요. used to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Stand on his chair every time. 언제마다 he wants us to remember something important.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밑에 그림도 있죠. 올라가서 얘기를 하더라. 어때요? 벌써 몇 개 단어들이 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뭐만 외우면 되냐면요. 그때 나 뭐 3학년 때 in third grade 3학년 때 뭐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5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이름이 뭐였더라? 뭐 주식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In thi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I had a teacher named 김주식. I had a math teacher named 김주식.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 사람 뭐 하곤 했어요. Who used to say to us tha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be brave,
be brave,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져라. 라고 매번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썼던 문장들이 바로 쓰이죠. 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 써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영어. 그리고 쉬워요. 제가 읽으면서 멀티플리케이션 이 단어 하나 빼고는 슬로우 미 다운은 나를 좀 약간 뒤처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슬로우 다운 느낌이 이런 건데 정확한 뉘앙스 이 두 가지 단어 빼고는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거의 95% 아는데 70% 이상을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유는 우리가 일단은 단어장을 찾아볼 이유가 없고 모든 문장들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named라는 거, titled, 그 다음에 written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head라는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third grade 다 알고 있죠. 3학년 때. 근데 in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 at이 아니고 in하고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을 이런 책을 보고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구나. 올해 초 어떡하지? earlier this year 쓰는 거고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맞을까? something important 맞을까? 이게 쉬운 문법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something important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런 문장들을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너무나 완벽한 문장으로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잭 파이스라는 책도 이게 30권짜리 시리즈예요. 되게 얇아요. 얘는 얇아 보이죠. 이것도 제가 맨날 읽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어떤 방법이 최고라고 했죠? 네, 이분 영어 약장서라는 책을 썼던 이분 CI, PS, MI. 근데 제가 10년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혼자 말해요.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혼자 프라이빗 스피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좋아. 방금 외웠던 단어 뭐죠? 프라이빗 스피치라는 거예요. 방금 제 말을 좀 열심히 들었던 사람은 in third grade, in fifth grade 좋아. 5학년 때 6학년 때 in sixth grade 그 다음에 I had a teacher named Mr. 김조식 이렇게 who taught us to 이렇게 이런 걸 혼자 얘기해요. 혼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cold sweat, I was having cold sweat 하고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이게 private speech예요. 혼자 연습한대요. 그 다음에 meaningful expression 이게 내가 외웠던 것을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제 꿈꿨다. I had a nightmare. Horrific. It's horrific. Very horrific. Because i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meaningful interaction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응? 이거를 다 해야지 영어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안 돼요. 2번, 3번 이 영어 습득에 있어서 필수 요소냐? 요소 맞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CI, Comprehension Input이 없는 상태에서는 2번, 3번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Comprehension 인풋이 안 된 상태의 영어 공부를 계속한다 이거죠. 이해가 안 돼. 단어를 찾아야 돼. 영어 구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위피퀴드나 그 독 다이어리 같은 문장들은 너무나 컴프레hen션 하죠. 야, 이 정도 나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면이 딱 돼가지고 내가 쉬운 영어로 쓴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만 말해도 엄청나게 그 정도를 후루룩 빨리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영어도 그렇게까지 뭐 탄핵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step down from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탄핵했다는 어려운 용어도 있지만 쉬운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대박, 쩔어, 맛있어, sweet, it's good 이렇게 하는데 it tastes good 이렇게 하지. it tastes delicious라는 표현도 쓰게 하는데 그 taste good 하면 끝나요. good. 자, 그래서 거의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수준도 안 되는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저 이거 이 책 있거든요. 이 책 저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는데 저한테 어려워요. 단어도 어려운 게 많고, 그 다음에 요새 유발 하라리 엄청 유명하다는데 난 사피엔스를, 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를 번역본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영어 공부한다고. 이게 또 지금은 다운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 좀 한 1페이지 읽다가 말았어요. 이런 거를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 CI, Comprehensible Input. C 안 되는 거야. 나의 수준도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거 읽어버려. 그리고 사피엔스는 약간 기술적, 기술, 소설이 아니고 기술, 정보 기술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년도에 사피엔스가 살았는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구문도 길고 복잡하고 정보가 많이 내가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의 내용이 새로 궁금해가지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엄청나게 우리한테 던져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단어의 해석이 뭐지? 라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하는데 영어 공부는 언제 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기만 얘기했는데 듣기도 마찬가지죠. AP 뉴스 너무 너무 어려운 것만 듣다 보니까 이제 보아를 들으세요. 자기한테 듣기 쉬운, 쏙쏙 들리네 라는 문장 영어 머티리얼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가 아빠는 가방 갖다 줘. 이런 예를 들면 AP 뉴스 엄청 버리잖아요. 엄마는 안나까레니를 나한테 주고 아빠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나한테 얘기해줘. 주식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투자라는 단어도 모르고 안나까레니라는 단어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이 단어를 이렇게 빨리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그거 두 개 앞에 거 안 할 거냐? 사실 늘기 들어요.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늘죠.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늡니다. 비효율적으로 하더라도 하면 늘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면 늘어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명확해요. 제가 이게 시행착오를 그랬잖아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한계가 명확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말 돌고 돌았어요. 제가 올해 영어 공부 3개 지금 뉴이어스 레졸루션 해가지고 뉴욕타임즈도 온라인 결제해가지고 결제했는데 뉴욕타임즈 매일 한 3개, 4개의 아티클을 보는데도 실력이 왜 안 늘지? 안 나보면서 왜 실력이 안 늘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타임즈 또 읽으려면 단어도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단어도 찾아보고 열심히 단어 찾아보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 너무 또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어 관련 컨텐츠를 좀 조금씩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도크 다이어리로 CI Comprehensible Input을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늘려갈 거냐? 그냥 읽어드리면 안 되고 핵심은 우리가 meaningful interaction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가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냈죠. 식은땀 뭐죠? 식은땀을 흘리다.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내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실력이 별로 안 납니다. 제가 윈피키드 하면서도 또 많이 늘었던 게 인강도 같이 들었거든요. 인강에서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늘 마지막에 응용해서 영작을 하게끔 해놓고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게끔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어에 대한 나름의 meaningful interaction과 그거를 반복해서 읽으면은 프라이빗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완벽하게 뒤에 거를 소화하지 못하지만 comprehensible input이 완벽하게 되면은 뒷단도 어느 정도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꾸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더크 다이어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제가 4, 5년 전에 영어를 좀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블로그도 영어로 쓰고 라이팅도 되는데 라이팅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제 고민이 그거 있어요. 왜 안 들리지? 리스닝이 좀 많이 안 들렸고 왜 스피킹이 좀 어렵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대답은
우리가 뭐 노팅힐 좋더라, 프렌즈 좋아, 저도 뭐 근데 재미가 없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좋은 영상들을 다 바꿔. 어바웃 타임 좋더라, 그때 또 어바웃 타임 갔다가 엄청 영상 바꿨다가 한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순수 국내파이기 때문에 나이 들고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 같은 게 내식으로 많이, 영어 테이프 하나도 안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내식으로 발음 많이 굳어졌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영어의 리듬 체계나 억양 체계 이런 데 되게 약하기 때문에 쉐도잉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쉐도잉을 해야,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내가 어휘가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얘들의 인토네이션이나 억양의 리듬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레hensible 인풋을 늘려가는 동시에 어떤 영어 한 편 정해서 씹어먹듯이 영어 쉐도잉에서, 그건 어떤 용도냐, 내 발음을 바꾸는 거야. 내 발음을, 내 입과 귀를 영어 체계로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영어의 리듬은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뭐죠? 네, 그러니까 어휘예요. 표현을 몰라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어린아이가 주식 투자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영어 구조는 알겠죠. 컴프레hension을 핸즈업을 인풋을 하면 영어 문장 자체의 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만 모르고 나머지는 언어도, 발음도 익숙하고 억양도 익숙하기 때문에 들려.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도 CI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쉐도잉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 쉐도잉은 무조건 한 편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너무나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100%. 아까 제가 있는 거, 뭐 한 번은 프로즌 겨울왕국을 하고, 한 번은 토이스토리를 하고, 한 번은 악마는 프로다를 읽는다라고, 한 번은 노팅을, 집에 그래서 영화 스크린 영어 책만 해도 한 10권 있어요. 근데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매번 바꾸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올해는 새해 결심이 무조건 한 편. 이거 안 외워지면 5년 가져갈 거예요. 5년 동안 똑같은 미드 하나 정했거든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쉐도잉 영상보다는, 쉐도잉은 어떤 형태로 저랑 같이 합시다 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제가 나중에 한 편의 쉐도잉 방법에 대해서, 한 편의 영상, 왜 쉐도잉을 해야 되는가, 왜 한 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그냥 쉐도잉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드릴 컨텐츠는 록 다이어리로 해서 CI를 같이 한번 늘려가는 형태로 저도 같이 영어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가서 윈피키드 그 뒤편, 제가 한 12편, 13편까지 읽었었는데 14, 15편이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뒤편도 오늘 새로 사려고 그래요. 그건 사서 또 읽으면서 실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뭐 가능하면 윈피키드도 CI 관련해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See you at the top 아세요? 이 그림 원래 지그지글러라고 하시는, 아마 영업에서 자기 개발, 영업을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개발서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인데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엄청 고전에 가깝죠. 30년 40년 됐을까지 나온 책이. 근데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See you at the top이에요. 정상에서 만나자.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나자.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 뭐죠? 뉴욕. 여기 조그맣게 티셔츠 위쪽에 뉴욕 보이나요? 뉴욕. 우리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See you in New York. 뉴욕에서 한번 만나서, 코로나 끝나고 뉴욕에서 만나서 위스키 마시면서 재즈바에 가서 우리 거기 계시는 흑인분들, 백인분들 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저와 같이 영어 공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긴 한데 영어 관련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영상이기 때문에 좀 말도 주저리 좀 많았었는데, 뭐 50분 좀 가까이 돼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좀 편집을 하고 좀 짧게 쪼개가지고 마케팅 식으로 정말 한 5분씩 쪼개가지고 감질만 나게 하면은 사실은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들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약간 좀 무둔해가지고 좀 마케팅 소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스스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10년, 20년 뼈저리게 느꼈던 영어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기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나가면서 See you in New York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